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새벽, 윤정이는 익숙한 손길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따라 길게 늘어진 낙엽을 모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오래된 일상이었어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검은 앞치마를 묶은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성실한 청소부 할머니일 뿐이었죠.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 마련한 단독주택이 그녀의 삶의 보람이자 자존심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회사 일에 치여 늘 바쁘게 지냈고 며느리 박소영은 겉으로는 정희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속내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소영은 주방에서 차를 내오며 고개 숙여 예의를 차리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정희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오랜 세월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영은 다른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끝난 뒤 그녀는 몰래 안사돈 김은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은자는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 돈과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 이제 내 것이 될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정희를 치매 환자로 몰아 집을 강제로 명예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손자 이연우는 거실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어른들의 대화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집과 할머니 이야기가 오가는 걸 눈치챘죠. 그는 마음속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의 생각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평소처럼 작은 방에 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마다 의지해온 습관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정희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아침부터 일부러 약 봉투를 뒤섞었습니다. 정희가 평소 먹던 혈압약과 소화제를 바꿔놓고 방 한구석에서 휴대폰을 들고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약을 챙겨 먹으려던 정희는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떨려 약을 흘렸습니다. 순간 당황하는 그녀의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소영은 서둘러 다가와 어머니, 또 잊으셨어요? 라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그 목소리는 집안에 있던 아들 귀에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소영은 차분히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만으로도 정희가 기억을 놓친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어요. 정희는 억울함에 변명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소영이 퍼뜨린 말이 빠르게 퍼져나간 것이었죠. 정희 할머니가 치매가 심하다더라는 소문은 시장, 교회, 심지어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정희가 장을 보러 가면 상인들은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대놓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몇 번이고 소영을 향해 따졌지만 되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은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지인을 통해 동네 의원의 의사를 매수했고 허위 진단서를 준비하도록 만들었어요. 진단서에는 중증 치매 의심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안사돈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점점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속이 답답해 눈물이 맺혔지만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손자 이현우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상태를 지켜보며 치매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밤마다 정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또렷한 기억력을 확인했죠. 하지만 세상은 손자의 말보다 며느리와 안사돈의 꾸민 증거를 더 믿었습니다. 소영은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 서류가 받아들여지면 정희의 재산과 권리는 단번에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었죠. 정희는 그제야 자신이 치밀한 함정에 빠져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동네 시장에 나가도 더 이상 반가운 인사를 듣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가 심하다더라는 소문은 교회와 모임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은자는 교회 자리에서 정희의 행동을 과장해 떠벌리며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정희는 억울했지만 입을 열면 오히려 더 의심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의 확신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잠을 설치며 마음속에서 분노와 불안을 사겼습니다. 한편 소영은 법원 서류를 정리하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정희의 고립은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만이 여전히 할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은자와 의사가 대화하는 장면을 엿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허위 진단서를 준비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증거를 손에 넣으려 했지만 문서를 훔치다 들킬 뻔했습니다. 숨죽여 달아난 그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며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직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희는 불안과 고립 속에서도 싸워야 한다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을 직감하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현우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친구는 증거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현우는 할머니와 함께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와 안사돈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밤늦게 소영이 외출하는 모습을 따라간 끝에 그들은 작은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소 안에서는 소영이 중개인과 대화를 나누며 집 매각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매각 조건이 분명히 담겼습니다. 현우는 숨죽이며 할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은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류의 문구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이제 확실하다는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소영과 은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거는 끝났어라는 소영의 목소리는 냉정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정희와 현우의 손에는 이미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작은 USB에 파일을 옮겨 보관했고 추가 자료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는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작은 빗자루를 잡을 때와는 다른 결연한 표정이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접수했고 첫 심리가 열리는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법정에 들어서며 어깨를 굳게 세웠습니다. 의사는 증인석에 앉아 미리 준비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중증 치매 의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자는 침착하게 증언대에 서서 정희가 기억을 잃고 길을 헤매던 장면을 과장해 말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확인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의심이 스쳐갔습니다. 정희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지만 증거 없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소영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집은 곧 제 것이 될 겁니다. 라는 단호한 음성이 그대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자도 당황해 다른 이야기로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미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판사는 즉시 중단을 선언하고 녹취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라앉았고 모두가 정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그녀가 가장 침착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판사는 최종 결정을 보류하며 추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정희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은자의 계좌를 추적했고 거액의 돈이 오간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돈은 바로 의사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압박을 받은 의사는 결국 뇌물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역시 소영이 집을 팔기 위해 서둘렀던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시세보다 싸게라도 빨리 처리하자고 했습니다라는 말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의 음모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기사마다 달렸습니다. 정희는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열렸고 검찰의 조사 결과가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은자의 계좌 기록과 의사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소영은 변호사 옆에서 고개를 푹 숙였지만 재판장은 단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범죄입니다. 라는 판사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은 모든 책임을 은자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끝내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억울함은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과 권리를 지키는 길이 눈앞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영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진 판결문 낭독에 소영은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은자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회적 체면을 잃고 교회와 지인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정희의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라져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현우는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이제 할머니 곁을 지켜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희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집에 들어섰고 낡은 문을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너진 관계와 상처 속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기쁨이 그녀 마음을 채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정희를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시장에서 그녀를 외면하던 상인들도 이번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회에서는 은자의 몰락과 대비되듯 정희에게 따뜻한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과거 의심과 편견으로 등을 돌렸던 이웃들이 사과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희는 비록 마음속 깊은 상처는 남았지만 존엄을 끝까지 지켰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학교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정희의 일상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낡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그녀는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끝내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이라는 깨달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묵묵히 다시 청소일을 시작하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윤정희의 발걸음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익은 빗자루를 들고 아파트 단지의 길을 천천히 쓸어 내려갔습니다. 흩날리던 낙엽이 모아지듯 그녀의 지난 상처들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환한 미소로 할머니 힘내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정희는 순간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긴 싸움 끝에 얻은 위로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다른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시장에서는 반갑게 말을 붙였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이제야 진짜 내 자리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낡은 일기장을 펼쳐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며칠 뒤 그 문장은 지역신문의 짧은 칼럼으로 실렸습니다.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반응을 전해왔습니다. 정희는 큰 일을 해낸 것도 이름을 남긴 것도 아니었지만 삶을 지킨 작은 용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우는 신문을 가져와 할머니 앞에 놓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신문을 바라보다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힘은 여전히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마당에 앉아 해가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존엄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낡은 집 담장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묵묵히 살아가는 그녀의 고요하지만 당당한 뒷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